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AI 엑스포를 하루 종일 다녀왔었고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데 좀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요 AI 엑스포 코리아 다녀왔고요. 여기 있는 제품들을 쭉 나열을 해서 그냥 쭉 보고 저 나름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지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LOps는 그 머신러닝 DevOps랑 비슷한 거예요. 오퍼레이션이 아니고 오퍼레이터인가요? RMC 오퍼레이터죠. 네, 맞을 거예요. 오퍼레이터일 거고. 클라우드 API 제공하는 회사가 의외로 적더라고요. 그래서 딱 네이버 한가운데 하나 났고, 데이터 가공,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데이터 가공 서비스 툴. 그 다음에 AI 엔진 자체에 관심 있는 회사들, 뭐 IoT, 좀 하드웨어랑 관련이 있는 회사들, 반도체. 그 다음에 그 언어 쪽,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언어 해석이라든지, 비전 쪽, 이미지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동영상 제너레이션 쪽,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앱들, 그리고 위쪽은 이제 기술 중심이고요. 아래쪽은 시장 중심이에요. 스마트팜 관련된 것들. 저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메디컬 관련된 것들, 뭐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금융, 공간 정보, 뭐 지도, 군수, 유통까지가 이제 시장 중심이고요. RPA라는 분야를 저는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장 말고 기타 등등 뭐 AI 모델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들, 그리고 AI 모델 구축해주는 서비스들, 그리고 AI랑 별로 관련 없어 보이지만 재밌는 것들 몇 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MLOps 쪽부터 보면은 여기는 레벨업이라는 회사고요. 제품은 백엔드 AI라는 회사예요. MLOps는 결국은 이거예요. 개발자가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또는 뭐 기타 등등이 붙어서 AI 모델을 관리하고 모델을 최적화하고 그거를 배포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MLOps라는 그 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MLOps가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MLOps를 하는 회사들은 다양한데요. 백엔드 이쪽 요 기술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오픈 소스 버전하고 엔터프라이즈 버전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이런 몇 가지 서비스들을 더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GPU를 갈라서 여러 사람이 나눠서 쓰자, 뭐 이런 개념도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특이한 기술인 것 같아요. 베슬 AI 이쪽도 MLOps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뭐 AI를 만들면 베슬 AI라는 단 하나의 툴을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하고 뭐 CI/CD 뭐 해서 모델 서빙까지 하겠다. 이게 서빙이 뭐냐면 AI를 만들어서 실제 사용자한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거 전체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슬을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자료는 저희 프로젝트 폴더에 올라가 있으니까 세미나 폴더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니퍼는 처음에는 데이터 가공 툴로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예니퍼가 굉장히 인상적인 데이터 가공 툴을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예니퍼 랩스가 MLOps 해주는 툴을 또 이렇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가공을 하면 당연히 AI 모델을 최적화하고 AI 모델을 최적화하면 당연히 그 데이터 서빙을 할 거잖아요. 요거를 하나의 플랫폼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이런 MLOps 제품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데서도 MLOps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 쪽은 치타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세렌게티가 이거 서빙 쪽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클릭 몇 번만으로 되게 하겠다. 요 내용들만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AI 개발자가 점점 필요 없어지겠다. 툴에 있는 AI 모델 선택해서 클릭 몇 번 한 다음에 데이터 가공해서 집어넣으면 최적화해서 서빙까지 다 되거든요. AI 개발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D2S라는 회사도 MLOps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API를 제공하는 회사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AI 서비스, AI 모델을 판매를 하는 거죠. 회사는 네이버밖에 없었어요. 네이버 말고 다른 데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 눈에 안 띄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뭐 여러 가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거는 요 최승진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셨거든요.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재밌게 강의 들었고 이 회사가 무슨 회사지? 회사 이름이 왜 없지? 예, 요 회사가 원래 하드웨어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교육 여기 최승진 교수님이 CT로 오시면서 뭐 교육도 한다. 바로 AI네요. 이제 교육도 한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국민대였던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을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앞에 얘가 제슨 나노거든요. 제슨 나노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미로 찾기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죠. 이런 하드웨어를 판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몇 개 팔아요 물어보니까 답은 안 하시는데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요 AI 플랫폼을 활용한 뭐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걸 열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팩토리는 원래는 AI 경진대회 하는 플랫폼인데 차차 이쪽 대표님이 김태형 대표님이 교육도 좀 하시거든요. 그쪽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제공하고 문제 제시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해주는 교육 솔루션 쪽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가공 쪽인데요. 이렇게 하면 언제 끝나지? 네, 후다닥 넘어갈게요. 데이터 가공은 예전에는 데이터만 주면 우리가 레이블링해서 드릴게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 회사들도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점점점 툴이 발전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 가공하는 모든 회사에서 온프레미스로 툴을 제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툴을 이용하면 여기는 이제 테스트웍스였고 여기는 회사 이름이 딥내추럴이라는 회사네요. 이런 툴을 이용해서 쉽게 데이터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미모도 이제 그런 어노테이션 해주는 툴인 거고요. 크라우드웍스도 유명한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얘도 크라우드웍스 내용인 것 같아요. 데이터 가공은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탈을 인식하고 싶다 하면은 따따따따따 이렇게 점 찍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차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길이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레이블링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금붕어인지 청붕어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이런 거를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AI가 점점 발전하면서 데이터 라벨링 작업도 AI가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는 AI가 해주고 2차로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정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IoT 쪽 그리고 AING 쪽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소이넷이죠. 소이넷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엔비디아 위에서 구동되는 엔비디아의 최적화된 AI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범용성이 있기보다는 이제 모델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3배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은 9분의 1밖에 안 된다. 근데 여기 이쪽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물어보면은 일단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범용성을 좀 포기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최적화된 성능 향상 효과를 얻는 거고 세 번째는 백프로퍼게이션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학습을 생각 안 하고 인퍼런스만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코닉이 생각하는 전략이랑 비슷한 거죠. 인퍼런스만 하면 전체 코드 분량이 뭐 반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계산량도 줄어드는 거고 그걸로 이제
성능 향상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순수한 데이터 계산량은 여전히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비라는 회사는 온디바이스 AI인데요. 물어보니까 여러 개 FPGA라든지 콜텍스라든지 모바일 GPU 이런 데 AI 칩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마찬가지로 AI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들을 최적화시켜서 적용하는 쪽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맞는 이런 디바이스에 맞는 AI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범용이라기보다는 모델 최적화되어 있는 엔진이고 두 번째는 이런 AI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AI 모델과 이제 엔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디바이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쉽게 구동이 될 수 있는 그냥 유스 케이스가 많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바꿔준다든지 사람 형상을 따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쪽 모델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eepET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IoT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이쪽에서 제공하는 게 락칩이라든지 락칩이 대만 회사거든요. 대만에서 GPU를 내장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암에다가 GPU 좋은 거 달아놓은 건데 AI 칩, AI 반도체, AI 보드라고 해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많이 씁니다, 이것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제슨이라든지 AI에 특화된 여러 가지 칩들이 있는 거죠. 이런 데 올라가는 솔루션 모델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닉인데 스펠링이 틀렸네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회사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예, 회사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품 이름은 라이 AI 엣지 디바이스인데요. 이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코랄 하고요. 이게 구글 자회사죠. 구글 자회사 코랄이라는 회사에서 TPU를 만들죠. 이거를 이용한 개발 보드. 그 다음에 하일로는 뭐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스라엘 회사예요. 여기도 NPU를 만들거든요. 이 칩을 가지고 와서 개발 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저희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IoT 또는 엣지를 위한 AI 가속 기술들이 서서히 국내에 도입이 되고 있고 상품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추세예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AI에 특화됐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AI에 특화됐기보다는 이제 자동차를 위한 좀 하드웨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CAN 이런 거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AI를 돌리려면 이제 GPU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자율주행하려면 카메라 있어야 되잖아요. 이더넷 스위치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회사 정체가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우리는 AI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 제가 캡처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다양한 AI 모델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 관련된 AI도 제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회사는 그 자체적인 TPU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TPU를 사용하진 않지만 MCU 위에다가 AI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로라 해서 저전력 통신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안에다가 배터리를 넣어 놓으면 한 몇 개월 동안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구분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크면은 몇 개월을 버틸 수 있고 배터리 용량이 작으면은 이제 몇 개월을 못 버티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제슨 나노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ARM Cortex A5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다 지워버렸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ARM Cortex A4가 들어가 있고 AI 가속기로서 리스크 V 요거를 쓴대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냥 ARM Cortex M보다는 이제 FPU 성능이 더 좋아서 리스크 5를 AI 가속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반도체 쪽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회사 거를 꼭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데스크탑 형태 또는 렉 타입으로 이제 GPU를 몽창 박아서 파는데 특징이 뒤에 가면 사진인데 순행해주는 그거를 팔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 옆에도 GPU 4장짜리 달려있는 거 있는데 이거 돌리면은 이거 돌리면 정말 방안이 뜨뜻해지고 소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GPU 4개 동시에 돌리면은 이게 열 방출이 안 돼서 중간에 하나가 죽어요. 그래서 저는 2개씩만 돌리거든요. 두 개씩만 돌릴 거면은 4개를 왜 박아놨냐는 거예요. 그리고 순행이 필요한데 여기는 순행이 된 GPU를 그냥 판대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꽤 비싸긴 하더라고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디벡스라는 회사 하나만 이제 보였습니다. 부스도 굉장히 작게 들어왔고 여기에서 이 반도체는 이런 데 쓰인다 해서 뭐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자동차의 ADAS라든지 아니면 VR, AR 이런 쪽에 활용이 된다고 하고요. 주로 비전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품 언제 나오나요? 물어봤더니 MPW를 이번 2022년 3쿼터에 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DX, M1, H1, L2, L1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탑스가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탑스가 정말 믿을 수 있는 탑스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돌려면은 저희가 계산해 보면 1탑을 해내려면 적어도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가헤르츠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1탑스를 해내려면 적어도 4,000개에서 8,000개 정도는 병렬 연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인티저 병렬 연산이라면 그게 돼요. 그게 되는데 플로팅 포인트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36탑? 이거 환상적인데? 너무 환상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여기는 탑스도 아니고 페타옵스예요. 와, 그냥 환상적이죠. 네, 아마 좀 뭔가 이렇게 오퍼레이터 개수를 세는 기준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이거 M1은 ARM이고 이제 10탑스라고 하네요. H1은 ARM이고 얘도 이제 10탑스 정도 되고 이피션시는 그다음에 L1은 리스크 5이고 얘도 10탑스인데 최대 퍼포먼스 2.4.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걸 불러드렸네요. 36탑스, 34 팝스예요. 얘는 페타죠. L1은 2.4 탑스고 L2는 6.4 탑스예요. 이것만 봐도 구글 코라를 완전히 이제 깨부술 수 있는 이런 것이 3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지켜보도록 해요. 다음은 음성 쪽입니다. 이쪽 바로 뷰어 뭐 이런 쪽이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저희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잘 작성을 해준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원만하게 해주는 회사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써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를 하면 그거를 인식을 해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준대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2개예요. 하나는 화자 분리해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음성 인식하는 거 하나. 이렇게 2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관련된 것도 주르륵 있고요. 그리고 내가 통화하면은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저장해 주는 거. 저는 이거 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티아나 인사이트도 얘도 코드 없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런 식이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뭔가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 해준다고 하고 그다음 챗봇 같은 것들도 있고요. 챗봇도 NLP죠. 그리고 여기도 음성 언어 데이터 전문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클라우드 형태로도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음성의 텍스트 분석 쪽입니다. 그래서 뭐 사내 위키, 챗봇으로 물어보면 답해주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면에서 찾아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표에서 정보 꺼내고 독해하고 번역하고 이런 거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문장이 있으면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AI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비가 우리나라에서는 NLP 쪽 거의 뭐 넘버 1, 2 다루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 인식, 그 다음에 필기체 인식 이런 쪽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콘텐츠 제작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오디오 관련된 데이터 생성인 거죠. 필기 인식, 문자 인식, 그 다음에 질환 발병 예측. 이거는 그 NLP랑 전혀 상관없는데 이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엘젠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챗봇, 그 다음에 음성 인식 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디프레인 AI라는 회사인데 AI 휴먼이 뭐냐면은 콘텐츠를 주면은 영상도 만들어주고 음성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AI 컨퍼런스 이런 데 가보면 안녕하세요. 저 사람인 줄 아셨죠? 사실은 AI예요.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어색한 어조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다 AI 휴먼이에요. 딱 봐도 AI인데. 근데 그거를 점점점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이제 AI 휴먼이고, 요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AI 휴먼을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실제 이거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AI 스튜디오 뭐 이런 것도 있다고요. 비전 분야 제일 큰 분야죠. AI에서 OCR은 이제 텍스트 읽어드리는 거. 그리고 영상 분석 솔루션. 그래서 뭐 엑스파일롯은 영상 분석해서 뭐 판단하고 제어까지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CU박스라는 회사는 이게 무슨 대회에서 뭐 글로벌 탑 랭크 안에 들어있대요. 네, 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관련된 것들, 전형적인 이미지 세그먼테이션, 뭐 오브젝트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 기타 등등 있죠. 이런 쪽 하는 회사. 저는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술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U박스 넘버 1, CU박스 탑 3, 오케이, 이 정도만 돼도 국내 넘버 1이거든요. 근데 이 알고리즘은 무슨 알고리즘이지? 이제 앞뒤를 찾아봤는데 잘 설명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 레커거니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GDF 랩이라는 회사는 이게 그 SR이라고 SR이 슈퍼 레졸루션의 약자거든요.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해주는 회사도 많이 필요하대요. 왜냐면은 엑스레이 같은 걸로 뽑으면 저해상도잖아요. 근데 고해상도로 바꿔주면은 아무래도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쪽 연구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시죠. AI 프로라는 회사인데 네, 여기도 뭐 물체 검출, 뭐 SR, 동작 인식, 사람 속성 인지, 뭐 얼굴 인식 이런 쪽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프로가 하는 것 같아요. 알체라라는 회사는 여기는 딱 회사의 정체성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인공지능 연상인식 전문 기업. 실제로 팜플렛 안을 보면 잡다하게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안 나오고 딱 비전에 대해서만 나와요. 그래서 비전 관련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 산불, 뭐 코로나, 기타 등등의 AI를 적용을 했다. 이렇게 딱 페이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얼굴 인식한다 이런 거 나오고 뒤로 쭉쭉쭉 보면은 비전 관련된 것들이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SDK도 판매를 하고 있대요. 관제 솔루션도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생성 쪽입니다. 생성 쪽은 이 회사는 항상 팜플렛을 A4 용지에 출력해서 나눠주는 되게 특이한 회사입니다. 여기도 이제 휴먼 비전 쪽인 거죠. 그래서 여러 텍스트만 주르륵 나오면은 이제 여러 유명인 또는 아나운서가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딥페이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다. 이쪽을 찾아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중국 회사였던 것 같아요. 버추얼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성인데 아바타를 고르면 그 아바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 거죠. 대화하고 말하고 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합성 데이터를 아예 생성하는 쪽입니다. 이거는 머신 러닝을 위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3D로 뭔가 작업해 주는 게 위주이고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3D 모션에 대해서 쭈르륵 해주면은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동작으로 2D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AI 모델을 그 2D 이미지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해서 데이터 합성 데이터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이고요. AI를 활용한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뭐 야구를 하거나 뭐 야구를 할 때 이제 자세가 바른지 잡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 사진을 찍으면은 안경도 씌워주고 뭐 이렇게 손목시계도 해주고 이런 거고 제가 직접 해봤어요. 제 손이 아닌 것 같은데 남의 손인 것 같은데 손을 이렇게 대면은 예, 약간 어색하긴 한데 이게 그 음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어색하긴 하죠. 시계만 튀어 보이긴 하죠. 근데 시계를 어쨌든 입혀줍니다. 시계를 입혀주고 저도 해봤어요. 마스크를 벗으면 귀걸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귀의 위치를 보고 귀걸이를 해주는 거를 해봤고요. 귀걸이 다른 것도 달아봤고요. 잘 안 어울리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텍스트를 쭈루루 쓰면 만화를 만들어준대요. 만화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만화에 이렇게 대화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 좋겠죠. 이거 가지고 돈 어떻게 버세요? 애들 장난감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내 공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캐릭터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디자이너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 디자이너들은 이런 회사로 대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눈의 위치를 추적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정용 앱인데 얘가 책을 읽을 때 제대로 읽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눈의 위치가 어디인지 책을 정말로 다 읽고 있는 건지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봤더니 굉장히 정확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눈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독서 패턴을 분석해서 주는 이런 쪽 앱을 만들었고요. 이 앱은 그 유미 씨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시장 중심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 중심이었으면 시장 중심으로 돼지 관리할 때 AI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CCTV 화면만 보고 얘는 몇 킬로야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얘는 몇 킬로니까 출하시켜 이런 거를 알려줘요. 그래서 돼지가 적당히 이제 살이 찌면은 얘는 출하시켜라. 그 다음에 이게 출산을 하면 알려준대요. 근데 출산할 때 가만히 냅두면은 이제 아기 돼지들이 죽는데 출산할 때 그걸 알려줘서 사람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돼지 관련된 것들 이렇게 주르륵 있고요. 왜 돼지만 소 없나? 예. 소도 있겠죠 어딘가. 메디컬 관련된 것들. 그래서 신약 물질 후보 찾는 회사인데 굉장히 도전적인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엑스레이 판독하는 것들 사람보다 잘한대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영상 분석 솔루션들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디파이라는 회사가 여기도 메디컬 쪽으로 굉장히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메디컬 쪽도 하는데 메디컬 쪽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LOps 쪽으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입니다. 어디서 불난 거 알려주는 솔루션, 현재 도로 상황 파악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고 난 것들, 도로에 있는 이상한 것들 분석해 주는 거, 그다음에 구급차가 어디에서 몇 개가 필요할 것인가, 그다음에 인재 추천, 별의별 것들, CCTV 관련된 것들 이런 거는 데이터가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데이터가 실제 정부에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건설 현장의 돌발 상황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업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하수 관내 사진을 찍으면은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분석을 해주는 것도 있대요. 그리고 그렇고요. 여기도 이런 거죠. 재난 관련된 것들, 자연 관리, 자원 관리, 얼굴 인식, 개인정보 솔루션 등등 국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이런 회사들이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주로 설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MES라고 하는데 MES 하던 회사들이 AI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AI죠. 예지 보전이 뭐냐면은 고장 날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조치를 하면은 기계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해서 예지 보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비전 인식 쪽은 주로 불량품인지 양품인지 판별하는 거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회사 제품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패키지 형태로 팔아요. 그래서 너희가 설치를 해서 너희가 직접 학습시켜서 적용해라. 우리는 이미지 텍스트 센서 데이터에 대한 양품 판정, OCR, 바코드 인식, 기타 등등 공장 자동화 관련된 패키지를 통으로 제공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 보전, 공정 예측, 설비 모니터링 관련된 솔루션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수요 예측도 이거는 그렇죠. 수요 예측 솔루션도 있고 그리고 네, 수요 예측이고요. 그리고 이 CCTV 모니터링도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웹에서 어떻게 잘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양품인지 불량인지 찾아내고 이런 것들 설비 예비 보전해주는 솔루션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고 이 뉴로클이라는 이게 제품명인데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산업, 딥러닝, 시스템 판도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제품을 만들어서 패키지를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품이냐 불량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먼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어노멀리 디텍션, OCR 이런 것들을 이런 솔루션 안에 넣어서 패키지 형태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는 AI가 우리 그랬었잖아요. AI 앱 개발할 때도 그동안 보면은 그냥 다 사람 손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제 자동으로 앱을 만들어주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앱 개발 자체가. 그것처럼 AI 적용도 이런 식으로 패키지화돼서 판매가 되는 게 대세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솔루션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있게 봤었어요. 실제 사례들도 보여주고요. 금융 분야, 금융 분야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사용 패턴을 보고 이게 사기냐 아니냐, 털리냐 안 털리냐 이런 것들 찾아주는 것들, 공간이나 군수 분야들 드론에서 지형 데이터 촬영한 다음에 이상인지 보는 것들, 드론에서 쭈루룩 촬영한 다음에 도로 위 상태, 그 다음에 CCTV가 아니라 이건 뭐죠? 다른 형태의 다른 열화상 카메라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해 주는 것들, 특화된 분야의 비전이죠. 이런 군수 분야 관련된 것들도 있었고, 유통 관련된 거는 요즘 대세가 아무나 들어와서 가져가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을 여러 군데에서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 아마존 스토어 있죠. 그것처럼 들어와서 그냥 가져가면은 이제 무인 점포가 구현된다. 또는 기존의 점포에서 사람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준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된 것들, 이게 이메일을 뒤져서 회사의 자료가 있으면은 유출인지 아닌지 판단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기술, 이상 탐지해주는 솔루션이고요. RPA 쪽이 최근에 저는 작년에는 잘 안 보였었는데 금년에 RPA 하는 회사가 엄청 많아졌어요. RPA가 로봇을 이용한 결국 업무 자동화더라고요. OCR을 자동화하고 크롤링하고 기타 등등. 어쨌든 RPA에서 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정 쪽에서 특히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품의 가격들을 리스트업해서 이렇게 매번 업데이트한다든가 이런 업무들을 자동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입 업무, 세금 계산서 발급, 주문 내역 자동 등록, 우리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있죠. 이런 것들, 통계, 수집, 일반 사무 행정,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 정산 자료, 분계 등등, 기타 등등의 RPA라는 솔루션이 들어간대요. 6월 사용하면 사무직원의 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무직원이 예전에는 예를 들면 고객한테 문자를 하루에 200건만 보낼 수 있었다 하면 이걸 이용하면 8,000건을 수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PA 쪽으로 회사들이 많이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저희들의 업무에 AI를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와이즈라는 회사는 그 위세 아이텍이라는 회사는 워낙 큰 회사여서 뭐, MLOps 관련된 것들, 데이터 가공, 학습, 시각화, 기타 등등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다 해.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인피니큐라고 있나요? 이 회사들도 이제 AI 관련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AI 제품 말고 AI를 어떻게 보면 AI를 위한 SI라고 볼 수 있죠. AI 관련된 전 주기를 다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인공지능 아키텍처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데이터는 어떻게 하고, 아키텍처 뭐를 선택을 하고, 솔루션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만든 다음에 사용자한테 교육하고 운영해주고 서비스 확장하는 것까지 AI와 관련된 모든 걸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게. 돈만 내. 이런 거죠. 그래서 코그9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순행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담가 놓으면 돼요. 예, 예, 물어봤는데 비싸요. 그래서 비싸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솔루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AI가 적용된 여러 가지 로봇들 나와 있었고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저희가 아마도 구매를 할 것 같은데 순행으로 GPU를 관리해준다. 와.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이제 중간에 죽지 않는다가 핵심이더라고요. GPU 8장 붙인 거. 이거 얼마야 물어봤더니 저희 회사 팔아야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 사려면.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우리도. 이 정도는 우리도 열심히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살 수 있어서 한 대 정도를 구매할 생각이에요.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게 전혀 없으신가요, 설마?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